안녕하세요 여러분. 너무 오랜만이죠? 제가 요즘 진짜 현생에 치여서 영상 촬영을 잘 못하고 있어요. 죄송합니다. 요즘은 더욱더 퇴사하고 유튜브 할 거야 라는 분들이 많아져서 그런지 주위에 카메라 추천해달라는 말을 진짜 많이 듣는데요. 제가 오늘은 진짜 너무너무 궁금했던 오즈모 포켓 4P 를 받았습니다. 제가 오즈모 포켓 3를 잘 쓰고 있는 걸 보고 DJI 측에서 한번 써보라고 보내주셔서 제가 실제로 한 2주 넘게 써보고 솔직한 후기를 한번 끼려왔어요. 저는 이미 오즈모 포켓 3를 내돈내산으로 잘 쓰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이거 써보면 다들 아시겠지만 모든 브이로거, 모든 유튜버들이 이거 하나쯤은 다 가지고 있어요. 그래서 이미 국민템이라서 나 여기서 더 좋아질 수 있나? 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실제로 써보니까 이 두 카메라의 방향성이 좀 다르더라고요. 3세대고 4세대니까 단순히 다음 모델, 신제품 이런 게 아니라 포켓 3보다 훨씬 더 시네마틱한, 좀 더 영상 퀄리티가 높은 결과물을 원하시는 분들께 찰떡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특히 인물 촬영, 역광, 색보정, 슬로우 모션 같은 거에서도 훨씬 성능이 업그레이드 돼서 오늘은 제가 실제로 이 오즈모 포켓 3 헤비 유저로서 오즈모 포켓 4P로 갈아탈지 말지 실제로 써보면서 느낀 장단점들을 말씀드릴게요. 일단 이 두 제품을 이렇게 딱 보면 처음에 가장 먼저 느껴지는 게 아무래도 이 외관에서 오는 이 렌즈의 디자인인데요. 딱 보시면 약간 ET처럼 생겼어요. 포켓 3는 이렇게 단일 렌즈였는데 4P는 렌즈 2개인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. 렌즈가 2개니까 듀얼 카메라 시스템이에요. 제가 원래 쓰던 이 오즈모 포켓 3는 렌즈가 하나라서 20mm 광각 렌즈 하나거든요. 물론 저같이 그냥 뭐 쫌쫌다리 유튜버 따위는 이렇게 단일 렌즈로도 브이로그나 일상 아니면 뭐 유튜브 촬영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이 4P는 여기에 60mm 망원 렌즈가 추가됐어요. 20mm, 60mm 하니까 되게 어려울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이 오즈모 포켓 3는 한 화면에 넓게 많이 담는 렌즈고 이 오즈모 포켓 4P는 거기에 60mm 렌즈까지 추가됐으니까 주변 모습을 덜 담더라도 사람한테만 더 집중할 수 있는 렌즈가 추가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인물 촬영을 할 때 이 촬영할 수 있는 비율이 훨씬 자유로워졌고 아무래도 확대해서 딱 클로즈업해서 찍으면 배경이 정리되고 그 인물만 돋보일 거 아니에요. 실제로 이 오즈모 포켓 3로 여행 브이로그나 뭐 일상 브이로그 찍으면 이 화면이 시원하고 넓게 담기는 맛은 있는데 이 인물 중심 컷에서는 약간의 광각 느낌이 났거든요. 근데 이 4P는 60mm 렌즈를 쓰면 진짜 딱 사람만, 그러니까 셀카 찍을 때는 나만 집중해서 예쁘게 보여주는 화각에 가까워서 여행지에서 누군가를 주인공처럼 멋있게 찍고 싶을 때 아니면 굳이 넓은 배경이 필요 없을 때 좋더라고요. 그래서 확실히 인물 촬영할 때 진짜 좋았어요. 좀 더 시네마틱하고 다양한 각도에서 찍을 수 있으니까. 그리고 이 화질도 오즈모 포켓 4P는 DJI가 꽤나 공격적으로 내놨더라고요. 공식 문서 기준으로는 오즈모 포켓 4P가 새로운 1인치 CMOS에 뭐 다이나믹 레인지를 강조한다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밝은 하늘이랑 어두운 하늘이 한 화면에 같이 있을 때 밝은 거랑 어두운 거를 둘 다 살려주는 그 능력, 그게 좋아졌어요.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4P는 빛이 어려운 상황에서, 빛이 막 복잡한 상황에서 지금도 완전 역광이거든요? 근데 확실히 4P가 아니 이렇게 같이 전 맨날 따로따로 써가지고 이렇게 같이 동시에 비교할 일은 없었는데 동시에 비교하니까 역광에서 이 인물 표현하는 게 진짜 다르네. 대박. 계속 여긴 역광이고요. 역광입니다. 여기는 밝고 여기는 어둡고 이런 상황에서 유리한데 아무래도 지금처럼 이렇게 실내는 조명이 있으니까 밝기가 좀 균등하지만 야외, 해외 이렇게 밖에서 싸돌아다니면서 찍을 때는 여기는 어둡고 저기는 밝고 특히 뭐 카페 같은 거 가면 역광할 때도 많고 그런 환경이 많잖아요. 그럴 때 훨씬 유리합니다. 원래 그런 상황에서는 둘 중에 하나예요. 뒷 배경이 날아가거나 내가 날아가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이 4P는 둘 다 최대한 잘 살려주는 느낌이더라고요. 그래서 여행지 노을, 역광 인물, 야경 감성 컷처럼 너무 예쁜데 카메라에 담기 어려운 그런 장면에 찍기 적합해요. 지금 진짜 한여름이라 완전 뜨겁거든요. 이야. 제 얼굴이 좀 잘 나오나요? 그늘에서는 확실히 4P가 진짜 뽀얗게 나오네. 사실 전면 카메라에서도 확대가 됩니다. 이렇게 확대가 뭐야 모공까지 다 보일 뻔했네. 전면 카메라에서도 이렇게 확대가 되긴 하는데 사실 전면 카메라에서 확대할 일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속눈썹 너무 잘 됐죠 오늘? 지금 뒤에 커튼이 있어서 약간 역광이거든요. 근데 역광에서 확실히 오즈모 포켓 3는 약간 얼굴에 그림자가 지고 살짝 어두컴컴해 보이는데 이 4P는 완전 밝게 잘 나와요. 그렇다고 뒷 배경이 날아갔냐? 그것도 아니고 이게 확실히 어두운 환경에서 진짜 잘 나와요. 이 실내가 지금 살짝 좀 어둡거든요? 근데 이 4P에서는 어둡다는 느낌이 전혀 안 들죠. 이 오즈모 포켓 3로는
이렇게 최대 2배까지만 확대가 되거든요. 그래서 확대가 되긴 했지만 뭐 약간 이 정도 느낌. 근데 오즈모 포켓 포피로는 바로 여기 화면에 3배 할 수 있는 버튼이 있어서 한 번에 이렇게 딱 줌을 해봤습니다. 더 확대를 하려면 이야 대박이다. 12배까지 확대를 할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지금 둘 다 최대로 확대한 건데 촬영할 수 있는 화각이 이야 진짜 다르네? 왠지 괜히 더 약간 영화 같아. 이렇게 확대하니까 확실히 좀 더 영화 같죠? 이거는 꼭 여행 유튜버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항상 실내에서만 찍는 사람이 아니라면 솔직히 오즈모 시리즈는 다 밖에서 돌아다닐 때 찍으려고 많이 사실 텐데 그럴 때는 빛이 내가 컨트롤할 수 없으니까 꼭 여행 유튜버가 아니더라도 다 좋을 것 같아요. 석봉 토스트 하나 포장이요. 지갑 좀 가져올게요. 지금 보시면 하늘에 어두운 부분과 밝은 부분이 동시에 있는데 포피가 훨씬 더 잘 잡아주는 게 보이시나요? 오즈모 포켓 3는 어두운 건 확 어둡게 나오는데 포피는 어두운 것도 적당히 어둡게 뭔가 딱 실제 눈으로 보는 것처럼 잘 보여주더라고요. 그리고 확실히 이렇게 어두웠다가 갑자기 밝은 거 찍을 때도 포피가 이 색을 조정하는 속도라 하나? 그런 게 훨씬 빨랐습니다. 그리고 이 4P 카메라를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D-Log2입니다. 이 로그라는 게 카메라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보통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제 영상처럼 보기 좋은 영상들은 색도 진하고 대비도 있고 그냥 딱 봐도 예쁘잖아요. 그런데 로그 촬영은 이렇게 로그로 촬영했을 때 색이 되게 빠진 느낌, 탁한 느낌, 회색빛이 돌고 밋밋해 보여요. 근데 왜 로그로 찍냐? 바로 후편집을 할 때 너무 용이하기 때문이죠. 로그 촬영을 하면 하늘의 디테일, 밝은 부분, 어두운 부분, 피부톤 같은 정보가 이 촬영본 안에 더 많이 남아있어서 후편집할 때 내가 원하는 느낌으로 색감을 더 섬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. 물론 저같이 그냥 쫌쫌따리 일상 유튜버들은 굳이 로그까지 촬영을 하진 않지만 물론 이 포켓3도 로그 촬영이 가능하긴 하지만 이 4P는 좀 더 본격적이더라고요. 이게 이렇게 보면 좀 어려워 보이지만 그냥 한마디로 둘 다 로그가 가능하긴 하지만 오즈모 포켓 4P가 좀 더 후보정 여유가 더 큰 상위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나는 약간 영상 퀄리티에 욕심이 있어. 로그로 촬영해서 후편집으로 색보정까지 할 거야 하시는 분들에게는 4P가 더 좋은 것 같아요. 다만 이게 또 반대로 얘기하면 단점이라기보다는 저처럼 그냥 후편집 굳이 안 하는 일상 브이로거들에게는 굳이? 라는 생각이 있긴 해요. 제가 유튜브를 7년 넘게 하면서 로그 촬영을 거의 한 적이 있나? 로그 촬영하는 게 진짜 손에 꼽거든요. 저는 영상의 퀄리티나 색감, 색보정 이런 거에 신경 쓰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처럼 그냥 일상을 찍어서 바로 올리는 사람들한테는 이 D-Log 기능이 그렇게까지 쓸모가 있나? 싶긴 합니다. 그리고 슬로우 모션도 대박이었던 게 물론 일상 브이로거는 슬로우 모션을 찍을 일이 많진 않겠지만 그래도 조금 더 다이나믹한 장면을 담고 싶을 때 빠르게 지나가는 무언가를 좀 슬로우 모션으로 역동적으로 담고 싶을 때 아니면 솔직히 브이로그더라도 슬로우 모션 하나만 넣어도 영상 퀄리티가 확 높아지거든요? 이 사람 영상 좀 안 해? 일상적인 장면도 훨씬 더 영화처럼 보이게 만들 수 있어요. 물을 따르는 장면, 바람에 머리카락이 움직이는 장면 뭐가 됐든 빨리 움직이는 무언가를 슬로모션으로 찍으면 뭔가 괜히 더 감성적인 것 같죠? 그렇지만 그래도 주위에서 만약에 이 4P를 일상 브이로그 촬영용으로만 구매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이 로그 기능이랑 슬로모션 기능이 구매를 결정할 만큼의 중요한 요소는 아닌 것 같긴 해요. 자, 이렇게 액티브 트랙 6.0, 8.0 적혀 있으면 솔직히 뭐가 뭔지 모르시겠죠? 쉽게 말하면 오즈모 포켓 3의 액티브 트랙 6.0이 그냥 기본적인 인물 추적 기능, 카메라가 날 따라오는 기능이라면 오즈모 포켓 4P의 액티브 트랙 8.0은 줌인, 그러니까 확대한 상태에서도 사람을 더 안정적으로 따라가고 여러 명 다 같이 있는 상황에서도 좀 더 유연하게 날 따라오는 그런 업그레이드 버전입니다. 이제는 내가 가만히 있어서 막 구도 맞추느라 신경 쓰지 않아도 이 카메라가 화면 안에서 사람을 놓치지 않게 계속 따라가 주니까 혼자 찍을 때 특히 편합니다. 걸으면서 말할 때, 누군가를 따라가면서 찍을 때, 아니면 그냥 혼자 이렇게 여행 브이로그 찍을 때 이런 차이가 크게 느껴져요. 자, 그렇다고 4P가 모두에게 좋냐? 또 그건 아닙니다. 일단 아쉬운 게 첫 번째는 무게예요. 이 포켓3가 179g인데 4P는 230g이에요. 한 60g 정도 차이 나거든요. 근데 이렇게 두 개를 동시에 들으면 딱 이게 훨씬 더 약간의 묵직한 느낌? 수치상으로는 60g 차이니까 뭐 그렇게 크진 않을 수 있겠지만 그리고 이 60g 차이라서 막 못 들겠어. 이건 절대 아니지만 아무래도 여기 렌즈도 두 개고 해서 부피 차지도 살짝 커진 만큼 휴대성이 약간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.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단점을 꼽자면 영상 입문자
아니면 그냥 진짜 일상 찍을 용도로 쫌쫌다리 유튜버들에게는 약간 오버스펙일 수 있어요. 이게 뭐 17 스톱 다이나믹 레인지 D로그 2, 뭐 렌즈가 2개고 광각 망원이고 어쩌고. 확실히 전작보다 더 전문적이고 성능이 좋은 카메라인 건 맞지만 그냥 저처럼 일상을 편하게 기록하고 대충대충 그냥 찍어서 올리는 분들에게는 여기 이 카메라에 있는 기능을 전부 다 활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. 그래도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4P를 구매하고 싶어서 보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. 저는 이 카메라를 어떤 분들에게 추천드리냐면 일단 포켓 3랑 포켓 4P가 완전히 대상이 나뉠 것 같은데 포켓 3는 저처럼 일상을 가볍게 기록하고 브이로그를 주로 찍고 휴대성이 정말 중요하다. 그냥 주머니에도 쏙 들어가고 무조건 작고 가벼웠으면 좋겠다 하시면 이 오즈모 포켓 3를 추천하고요. 이미 지금도 충분히 너무너무 좋은 카메라이기 때문입니다. 반대로 이 4P는 인물 촬영이 위주고 여행 영상을 조금 더 영화처럼 만들고 싶고 난 약간 영상에 욕심이 있어서 로그 기능을 활용한 색보정, 광각 망원 렌즈까지 둘 다 잘 활용할 거고 이런 영상에 조금 더 관심 있으신 분들, 후보정을 좀 하실 분들 아니면 그게 아니더라도 그냥 한 번 살 때 좋은 거 사자, 상위 모델 사자 하시면 이 4P를 추천드립니다. 특히 이 60mm 렌즈가 주는 인물 결과물, 역광에서 버티는 화질, 슬로우 모션 그리고 색보정이 훨씬 더 다양하게 잘 되니까 그런 점은 이 4P가 더 강력하게 어필할 포인트긴 하더라고요. 자,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제가 오즈모 포켓 3랑 4P 둘 다 실제로 사용해본 찐 후기를 말씀드렸는데 사실 요즘은 오즈모 포켓 3도 이미 너무 좋은 카메라라 이걸로도 충분합니다. 그렇지만 이번에 새로 나온 4P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더 영상에 욕심이 있으신 분들께 추천을 드리고 여러분들은 어떤 카메라 샀는지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. 안녕.